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팽창 탱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성능 점검을 다니다 보면 팽창 탱크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웬만한 건물에는 다 팽창 탱크들이 있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해보면, 안에 봉입가스가 다 빠졌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블레더가 찢어졌는데도 모르고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저희들한테 이제 팽창 탱크의 압이 다 빠져서 보수가 가능하냐, 또는, 배관의 압이 너무 높게 올라가거나, 이래서 좀 불안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질의하시는 사례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팽창 탱크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이제 건물에서 쓰고 있는 거는 이제 밀폐형 팽창 탱크인데요. 밀폐형 팽창 탱크가 예전에는 다이아프램식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다이아프램식은 안에 이런 고무판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경막처럼 이렇게 생겨서 물이 밀고 들어오면 위로 이렇게 이제 배가 불렀다가 물이 빠져나가고 또 거꾸로 배관에 물을 채워주면 또 이렇게 이제 밑으로 이 블레더가 위아래로 부풀었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제 가동을 하는 거고요. 요 위쪽에가 이제 봉입가스가 있는 거죠. 요 다이아프램식은 요즘 잘 안 써요. 다이아프램이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요 경막이 요 부분이 잘 찢어지기 때문에, 오래 쓰다 보면 찢어진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근래에는 대부분 다 이 블레더 방식의 그 팽창 탱크를 좀 사용하고 있어요. 이 블레더는 안에 이제 고무 물주머니 같은 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안에 고무 주머니 안에 물이 들어가고 바깥쪽에 이제 압축 공기를 채워넣는 거고요. 고무 주머니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풍선처럼 생긴 건 아니고요. 이런 고무판으로 만들고 압을 어느 정도 버텨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두툼하고요. 가격도 상당히 비싸요. 100만원, 200만원씩 할 정도의 고무판만 해도 찢어지면.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즘 이제 요 브레더 방식을 많이 쓰고요. 브레더는 그래도 이 다이아프램보다는 훨씬 찢어지거나 이 블레더가 손상되는 확률이 훨씬 더 좀 적고 또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좀 장점도 있고 그렇죠. 요 브레더 방식으로도 조금 다 커버하기 어렵거나 용량이 좀 커지거나 할 때는 예전부터 압축 공기식이 팽창 탱크를 좀 많이 또 쓰기도 했죠. 이 팽창 탱크는 컴프레셔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위에 배관 쪽에 이제 물이 들어오는 팽창수가 들어오는 배관이 연결되고 또 다른 쪽에 안에 있는 압축 공기를 빼내는 배관이 있고 그쪽에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밀고 들어올 때는 요 바깥쪽에 있는 압축 공기를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려서 이제 밖으로 빼주면 물이 이제 충분히 안으로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물을 안으로 밀어줘야 되는 조건이 되면 솔레노이드 밸브를 닫고 컴프레셔를 가동시켜서 요 공기가 차야 되는 부분에 압축 공기를 밀어주면 또 요 블레더 안에 있는 물을 이제 배관 쪽으로 밀어줄 수가 있겠죠. 이 압축 공기 방식이 예전부터도 이제 오래 사용해 오고 있긴 하지만 근래에는 거의 신규로는 많이 설치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일단 팽창 기체 분리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굳이 압축 공기 방식의 팽창 탱크를 쓸 필요가 없고요. 이게 이제 컴프레셔도 자주 고장나고 솔레노이드 밸브도 자주 고장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 나가서 이렇게 보면 서 있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수시로 자주 고장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팽창 기체 분리기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공기 압축식은 거의 새로 설치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하여간 밀폐형 팽창 탱크에서는 이제 블레더 방식을 쓰고 용량이 800리터, 1000리터 이상 이렇게 점점 커진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도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팽창 기체 분리기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봉입가스는 대부분 이제 질소가스를 많이 채우고 있죠. 이 밀폐형 팽창 탱크에서 봉입가스로 질소가스를 쓰는 이유는 이 안에 이제 일반 공기를 넣게 되면 이제 공기 속에 있는 수분이 이 안에 이제 냉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안에서 이제 결로가 생겨서 부식을 일으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유인데요. 실제 제가 이제 건설사 있을 때도 보면 이 밀폐형 팽창 탱크 안에를 방충 도색도 안 하고 그냥
일반 스틸 그대로 노출해서 가져온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안에 용접한 부분 하나도 손도 안 대고 밖에는 이렇게 이제 멀쩡하게 코팅이 돼서 아주 뭐 잘 한 것 같지만 안에는 그렇게 이제 엉망진창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보인가스를 뭐 그래서 일부러 업체들이 넣는지 모르겠지만 뭐 질소가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그런 방충 도색이나 용접 처리나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일반 그냥 압축 공기를 넣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안에 뭐 페인트 칠 잘 하고 이러면 뭐 공장에서 압축 공기를 넣을 땐 당연히 이제 드라이어나 이런 거 거쳐서 그 압축 공기 안에 있는 수분을 제거를 하고 이제 넣고 있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그 안에 있는 보인가스가 좀 빠졌는데 뭐 꼭 질소가스를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될 때 저는 뭐 그냥 압축 공기 넣어도 뭐 거기 있는 수분 때문에 안에 뭐 부식이 엄청 생겨서 수분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충한 공기만큼 안에 있는 수분만 있는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구조들이 이렇게 생겼고요. 밀폐형 팽창 탱크 공조 배관 쪽에 설치된 거에 그 작동 원리를 좀 봐볼게요. 대체적으로 이제 팽창 탱크는 저희가 그 메인 환수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환수 헤더 그쪽에서 이제 요 팽창관을 연결을 해서 팽창 탱크에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팽창 탱크 연결되는 부분에는 이제 이쪽에 차단 밸브가 있거나 뭐 헤터에 연결하면 대체적으로 헤터 쪽에 이렇게 이제 차단 밸브가 설치되죠. 그리고 차단 밸브하고 그 팽창 탱크 사이에는 드레인 밸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드레인 차단 밸브를 닫고 드레인을 시킬 수 있는 드레인 밸브가 있어야 되고, 이 차단 밸브 위에나 밑이나 뭐 이 언저리에는 보통 이제 급수 보충수 배관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보통 급수 배관의 압력이 공조 배관의 압력보다는 높아요. 그 급수 같은 경우에는 그 꼭대기에서도 이제 수압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공조 배관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순환만 시켜주는 그런 그 개념이라서 불필요하게 압이 많이 높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급수 압력이 높다 보니까 이 공조 배관의 적절한 압력으로 감압해주기 위한 감압 밸브가 설치되고요. 감압 밸브 뭐 앞이든 뒤든 간에 체크 밸브가 들어가는데, 이쪽에 있는 공조수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죠. 혹시라도 이제 이게 온도 팽창에 의해서 부풀었을 때 이쪽 급수 쪽으로 거꾸로 역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체크 밸브를 반드시 써야 되고요. 한 개 써도 좀 불안하니까 이중으로 쓰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밸브가 이 팽창 탱크 주변에 이렇게 이제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헤더가 있으면 헤더 쪽에 보통 이제 안전 밸브가 많이 설치가 되죠. 이쪽에 헤더에 안전 밸브가 있으면 어차피 여기에 같이 이제 팽창 배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는 뭐 안전 밸브를 따블로 쓸 필요는 없고, 뭐 간혹 요 감압 밸브 그 뒤쪽에 또 안전 밸브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도 뭐 필요는 없을 수 있겠죠. 이 팽창관을 환수 배관이라든지 환수 헤더에 연결하는 이유는 배관에서 압이 가장 좀 낮은 부분에다가 설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그 공급 헤더라든지 펌프 토출 측 이런 쪽에다가 압이 높은 쪽이죠. 그 공급 헤더나 펌프 토출 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펌프에서 가동이 되면 압이 올라가잖아요. 공급 배관 쪽이. 그래서 압이 펌프가 밀어주기 위해서 압이 올라갔는데 그 압이 다 이쪽 팽창 탱크 쪽으로 그냥 다 빠져버리면 이 팽창 탱크가 항상 빵빵하게 이렇게 물이 차 있으면서 자기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배관에서 좀 압이 낮은 부분 쪽에 놔야만 그 배관에서 팽창되는 물을 팽창 탱크가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합리적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미평 팽창 탱크의 이제 작동 원리를 보면 일단 이쪽에 공조 배관이 연결이 되고요. 평상시에는 이 안에 이제 질소가스가 봉입이 돼 있고 안쪽에는 이제 물이 없는 상태인데, 이쪽 공조 배관에서 이제 난방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그 물의 최적이 팽창을 하죠. 팽창을 하는데 그 팽창된 물이 팽창을 한 게 어디로 이제 빠져나가지를 못하면 그 최적 안에 그대로 갇혀 있으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최적이 늘어나면 당연히 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부피가 팽창된 팽창 그 수들을 팽창량을 이쪽 그 팽창 탱크 쪽으로 밀려 들어오게 해서 이만큼 물이 밀려 들어오면 이제 배관의 압이 올라가진 않겠죠. 뭐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배관의 압이 전혀 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쪽에 차 있는 물이 이제 밀고 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압축 공기도 이제 압축이 되니까 이 압축 공기도 당연히 이쪽 정상 가만히 있을 때 상태보다 압이 점점 올라가겠죠. 물이 밀고 들어오면. 다만 이 물이 밀고 들어오는 만큼 압이 올라가는 그 시간을 좀 벌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팽창 탱크가 없다고 하면 물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금방 압이 이렇게 축축축축 올라갈 것이 이제 팽창 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만큼 배관의 압이 올라가는 시간이 더 이렇게 완만하게 길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팽창 탱크가 이제 이렇게 물을 흡수하면서 압이 올라가는 걸 최대한 좀 막아주고 있다가 저녁에 이제 퇴근하면서 난방을 끄고 밤새 물이 서서히 식으면 물이 식으면서 다시 이제 수축을 하니까 그때는 물이 수축을 하니까 배관 쪽은 압이 낮아지고 이쪽 팽창 탱크 쪽은 물이 밀고 들어온 것 때문에 압이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팽창 탱크 안에 있는 그 봉기가스의 압력으로 이 물을 이렇게 눌러서 배관 쪽으로 다시 밀어내는 그래서 밀어내면 다시 이 배관 쪽의 압은 수축을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겠죠. 팽창 탱크 쪽에 있는 물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런 원리로 요 팽창 탱크가 연결된 그 공조 배관 그 지점의 압력은 항상 원칙적으로는 그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요 정지 상태나 온도가 올라가서 팽창을 하더라도 다 이 팽창 탱크가 그걸 이제 흡수를 제대로 해주고 있고 또 수축이 돼서 압이 떨어지려고 해도 팽창 탱크 안에 있는 물을 밀어주기 때문에 요 팽창 탱크에 연결된 부분의 압력은 원칙적으로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 하지만 뭐 실제 이제 해보면 팽창 탱크가 있더라 하더라도 냉방이나 난방할 때 보면 배관의 압이 다소간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뭐 어쩔 수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약간 이제 그 부분을 최대한 완화시켜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팽창 탱크의 봉기가스 압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국가건설기준 그 표준 시방서라든지 설계기준이라든지 또는 그 업체들의 자료나 뭐 이런 데서 또 보면 명쾌하게 공조용 팽창 탱크에 그 봉기가스 압력을 몇 킬로를 하면 된다라고 자신있게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업체의 자료를 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업체들마다 뭐 제각각이고 또 이 건설사나 또 이 수리하는 수리업체나 뭐 다양하게 지금 이제 그 설정들이 돼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일단 이 팽창 탱크 봉기가스 압력에 대해서 이제 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면, 일단 이제 공조배관의 이 압력은, 자연압보다 살짝 높게 압을 걸어주면 돼요. 이 자연압이라는 건 이제 정수도죠. 그냥 기계실서부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층에 있는 그 공조 장치, 뭐 펜코일이 됐든 공조기가 됐든 거기까지 이제 그 맨 꼭대기 뭐 입상 끝이나 이런 데서 그 에어밸브 열어서 물을 이제 가득 쭉 밑에서부터 이제 펌프 가지고 채우겠죠. 쭉 채워서 맨 끝에까지 이제 물이 다 찬 거를 확인을 하고 하면 이제 그게 이 건물 높이만큼 물이 차 있는 자연압 정수도가 될 테고요. 그거보다 0.05에서 0.1 메가파스칼 정도 살짝 압을 더 걸어주면 그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상온에서의 그 공조배관의 압이 적정하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요 자연압보다 살짝 압을 더 걸어주는 그 취지는 배관 속에도 이제 공기들이 있잖아요. 물 속에도 공기들이 있고 이 공기들이 그 온도에 따라서 이제 신축 팽창할 때 물의 용해도나 이런 게 달라지면서 이제 물 속에 있던 공기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최대한 억제해주기 위해서 배관 안에 압을 좀 걸어주면 그 물 속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기포로 나와서 그 배관 속에 이렇게 정체되는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압보다는 살짝 압을 이제 높게 걸면 되는데, 또 압을 너무 높게 걸면 또 이제 난방이 내릴 때는 압력이 너무 올라가니까 좀 불안하죠. 그래서 뭐 압을 얼마나 걸 건지는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뭐 저 정도면 이제 무난한데, 예를 들어, 건물의 높이가 한 90m 가까이 돼서, 그냥 자연압만 채워놔도,
거의 뭐 0.1, 0.9 메가파스칼 막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또 0.1 메가파스칼 더 걸어서 1 메가파스칼, 10kg per 제곱센치죠. 10kg 이상 압이 막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좀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살짝 한 0.05 메가파스칼 정도만 거시면 되고, 뭐 건물 높이가 한 3, 40m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 0.1 메가파스칼 정도 더 건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죠. 배관의 압력이 뭐 0.5 메가파스칼, 뭐 0.4 메가파스칼이든 큰 그 어떤 대부분의 우리 설비 장비들이 이제 10kg 1.0 메가파스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조 배관의 압력은 그 자연압보다 0.05에서 0.1 메가파스칼 정도를 더한 그 압력 정도로 이렇게 이제 살짝 걸어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팽창 탱크의 압력은 제 의견은 공조 배관 압력의 약 90% 정도 수준으로 봉입가스를 채워 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 이제 평상시에 정지시에 배관보다 90% 정도 압으로 봉입가스를 넣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밸브를 열자마자 공조 배관의 압이 더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밀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한 10% 이상은 물이 밀고 들어와서 안에 있던 가스가 압축이 되면서 이 배관의 압력하고 균형을 이루는 선까지 물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밀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그 정도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배관의 그 온도가 난방을 하면서 배관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팽창하면서 압력이 높아지겠죠. 압력이 높아지면 그 높아지는 만큼 팽창하는 양이 이 팽창 탱크로 들어와서 이 압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팽창 탱크가 최대한 억제를 좀 해주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물이 다 밀고 들어와도 더 이상 이게 압축되지 못할 양만큼 들어왔는데도 계속해서 물이 팽창을 해서 압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 설치된 안전밸브가 개방이 돼서 그 나머지 물들을 밖으로 배출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전밸브의 그 세팅 압력은 이 배관이나 설비가 견딜 수 있는 내압 한계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대부분의 이제 우리 일반적인 배관에서는 뭐 그 건물의 높이가 뭐 100m를 넘어가지 않는 그런 건물이면 대부분 1.6 메가파스칼 정도까지 적정하게 다 이제 밸브나 배관이나 뭐 장비 같은 거, 공조기, 팬코일, 냉동기 이런 게 다 그 설치가 되니까 뭐 그거보다 살짝 높게 이제 그 정도 선에서 그 안전 밸브가 세팅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냉방을 하게 되면 이제 물이 수축을 하니까 여름철에 그때는 거꾸로 이제 수축을 하면서 압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원칙적으로 요 급수가 밀어주는 거예요. 뭐 팽창 탱크가 물을 넣어서 계속해서 샘솟듯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원래 팽창 탱크 세팅했던 압보다 낮은 압까지 이 공조 배관 쪽에 압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급수가 밀고 들어가서 그 물을 채워주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급수 보충해주는 급수 배관의 요 가마 밸브의 세팅 압력은 요 공조 배관의 평상시 압력하고 똑같이 가마 밸브의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그러면 사실은 요 팽창 탱크도 공조 배관하고 같은 압력으로 해놔도 상관은 없긴 한데, 실제 이제 이거를 세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고민이 좀 돼요. 이게 정확하게 그 평상시 압을 얼마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건물 공사하고 시운전할 때 겨울에 시운전하느냐, 여름에 시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물 온도 자체가 뭐 5도일 수도 있고요. 공사판에서 5도일 수도 있고, 뭐 30도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가늠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예 이게 이제 배관보다 높으면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좀 살짝, 10% 정도 낮춰서, 팽창 탱크는 90% 정도의 이제 압력으로 이렇게 하고, 급수가 들어오는 압력, 이 강화 밸브의 세팅 압력은 공조 배관하고 같은 압력으로 해서, 공조 배관의 압력이 평상시보다 떨어지면 그걸 보충해 주는 거는 이 급수 라인이 보충을 해주고,
공조 배관의 압력이 올라가서 그 팽창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 팽창 탱크가 흡수를 해주는 식으로 평상시보다 높은 건 팽창 탱크, 낮은 건 급수 배관이 밀고 가지고 또 팽창 탱크의 범위를 벗어나는 고압으로 올라가게 되면 안전 밸브가 터져서 이렇게 배출해주는. 가끔 보면 안전 밸브가 설치 안 된 경우가 있어요. 뭐 여기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 밸브 없으면 안 되겠죠. 팽창 탱크, 밀폐형 팽창 탱크일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팽창 기체 분리기를 요즘은 또 많이 쓰고 있죠. 뭐 작은 건물에서도 요즘 뭐 유행처럼 쓰긴 하는데, 글쎄요, 뭐 작은 건물에서 100리터, 200리터짜리 이런 것도 그 팽창 기체 분리기를 대체해서 설치한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한 10여 년, 15년 전, 뭐 그 사이부터 이제 유행처럼 좀, 쓰고는 있는데, 뭐 일단 구조가 복잡하고, 또 뭐 펌프도 있고, 솔레노이드 밸브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안에 보면.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작은 용량의 계통에, 뭐, 밀폐형 팽창 탱크 200, 300리터, 500리터짜리 이런 걸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그런 데 굳이 팽창 기체 분리기를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대형 건물, 큰 건물에서 뭐, 공조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 자체가 200톤 가까이 되는 엄청 큰 이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팽창량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를 팽창 탱크로 또 받아주기도 사실은 좀 힘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밀폐형 팽창 탱크는 100% 다 압을 변동 없이 이렇게 잘 유지하기 조금 힘들어요. 어쨌든 같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만큼 안에 있는 압축 공기가 계속 압축이 되면서 압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압력 변동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고층 건물이라든지 그 물의 양이 팽창량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팽창 기체 분리기가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뭐 간혹 보면 이제 너무 작은 용량의 것들까지 뭐 굳이 과도하게 비싸게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안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솔레노이드 밸브나 이런 거 고장 잘 나잖아요. 기계 장치가 많으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나중에 이제 고장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그 팽창 기체 분리기는 안에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거, 전자 밸브 같은 것들이 좀 있고요. 뭐 솔레노이드 밸브를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업체에 따라서는 전자 밸브나 투웨이 컨트롤 밸브 이런 걸로 이제 쓰는 업체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제 요즘은. 그다음에 안에 이렇게 펌프가 있고요. 여기에 공조 배관에 배관이 이제 2개가 연결이 되고, 또 나중에 이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보충해주기 위한 보급수 배관이 연결이 돼서 배관이 3개가 이렇게 이제 장비에 연결이 되고요. 여기 이제 팽창 기체 분리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관이 3개가 연결이 돼 있죠. 여기 두 개는 이렇게 이제 공조 배관 쪽에 연결된 배관이 있고요. 한 개는 그 급수가 들어오는 이쪽에 이제 감압 밸브가 있죠. 지금 여기 감압 밸브 있는 부분이고요. 거쳐서 들어오고, 여기 이제 밸브, 요 바이패스 밸브는 평상시에는 닫아 놓고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안에 전자 밸브 가지고 이제 하다가 뭐 한꺼번에 이제 물을 뭐 다 뺐다가 다시 채운다든지 공사 초기에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바이패스 밸브를 열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거나, 또는 뭐 펌프가 고장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수동으로 공급하기 위한 이제 밸브가 이제 하나 있고요. 밖에 이제 배관이 이렇게 3개 연결되고 탱크가 있죠. 뒤에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는 그냥 개방형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림처럼 블레더 방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거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안에 블레더가 들어가 있더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맥락은 개방형 그 구조예요. 뭐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구멍이 통해 있고, 여기서도 탈기가 돼서 나오는 이 공기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에어벤트라든지 그냥 에어벤트 없이 이렇게 그대로 개방해 놓은 경우도 있고요. 뭐 이거를 밀폐형 팽창 탱크로 가끔 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업체에 따라서는 드물게 좀 보이긴 하는데, 뭐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맥락 없이 그 생뚱맞게 밀폐형 팽창 탱크를 잘못 갖다 놓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요거의 요런 그 밸브나 이런 것들을 그 제어하기 위한 요 터치 스크린이 있죠. 작동 원리를 좀 보면요. 평상시에는 이제 물이 뭐 이제 최저 수위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요 배관에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팽창을 해요. 그래서 압이 올라가면 여기 이제 배관 쪽에 보면 압력 센서가 있어요. 뭐 이 배관에 다 같이 연결된 거니까 이 압력 센서가 이쪽 배관에 압이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감지를 하게 되면
요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 밸브가 열려요. 이 전자 밸브가 열리면 요 배관에서 이제 팽창한 물이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이쪽 팽창 탱크 쪽으로 물이 밀고 들어오겠죠. 이렇게 이제 물이 밀고 들어오면 이쪽에 이제 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압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설정했던 압에, 그 터치스크린에 설정했던 압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전자 밸브를 다시 이제 닫고, 근데 만약에 이제 물이 계속 밀고 들어오고 압은 안 떨어지고 계속 밀고 들어와서 이게 이제 고수위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물이 이제 여기서도 또 오버플로 되거나 넘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드레인 밸브가 열려서 탱크에 있는 물을 이제 적정한 수위까지, 저수위까지 물을 쭉 이렇게 드레인 시켰다가 다시 이제 닫히고요. 그래서 압이 올라가는 건 이제 그렇게 요 탱크 쪽으로 물을 빼서 압을 계속 유지를 해주다가, 밤에 돼서 이제 물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그 수축을 하면 그 압력 센서에서 감지되는 압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압이 떨어지면 설정된 압력보다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이 가압 펌프가 가동을 해서 이 팽창 탱크에 들어왔던 물을 다시 배관으로 이렇게 밀어서 배관의 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이제 펌프가 정지를 해서 이 배관의 압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압이 올라가면 이쪽에 팽창관에 있는 전자 밸브가 열리고 압이 떨어지면 가압 펌프가 이제 가동이 되고요. 가압 펌프가 가동이 돼서 압을 채워주다가 이 안에 있는 물이 점점 이렇게 저수위까지 내려왔는데도 계속해서 펌프가 압을 못 채워서 가동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제 보급수 배관에 있는 전자 밸브가 열려서 급수가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펌프로 이렇게 밀어줄 수 있도록 이쪽에도 이제 전자 밸브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이제 요 밑에 그 밸브들이 좀 열리고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배관 쪽에 높은 압력이죠. 그 배관 쪽에 있던 물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 안에는 그 탱크 안에는 대기압과 같은 낮은, 배관보다는 현저히 낮은 압력이기 때문에 물이 높은 압력에 있다가 낮은 압력으로 나오면 이 물속에 있는 기포가 쉽게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물속에 있던 공조수 안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빠져나온 공기는 위에 에어벤트라든지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팽창 탱크로 밀고 들어올 때 물속에 있던 기체가 분리된다라고 해서 팽창 기체 분리기, 팽창 기수 분리기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제 압이 떨어졌을 때는 다시 펌프가 가동이 돼서 이 안에 있는 물을 밀어주고요. 또 이 안에 있는 물을 밀어주고 할 때는 또 안에가 살짝 저압의 조건이 걸릴 수가 있죠. 이렇게 부피 최적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또 뭐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또 공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 팽창기체 분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적으로 요 전자밸브나 이런 것들만 고장나지 않는다고 하면 압력 제어는 잘 되는데, 이제 간혹 보면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이쪽에 이 물 팽창했을 때 받아주는 이쪽 계통이 이제 업체에 따라서는 전자밸브나 이 전자 압력 센서를 이용한 방식이 아니라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 그런 기계적인 방식을 쓰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정된 압력이 좀 적정하지 않으면 그 압력들이 이제 뭐 수시로 이제 난방이나 냉방이나 이럴 때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것과 그다음에 이 펌프가 가동되는 조건들이 안 맞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어떤 때는 물이 일로 밀고 들어왔다가 그렇게 해서 이 밑에 드레인 밸브가 열려서 계속해서 물을 버리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압이 낮아져서 펌프가 가동이 되는 조건이 되면 또 가동을 하면서 또 물을 아까 다 버렸기 때문에 다시 또 이 보급수 밸브가 열려서 급수를 또 밀어주고, 그래서 하루 종일 물을 버렸다가 급수를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이제 전자시국 그 밸브나 전자 압력 센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요 팽창되는 요 전자 밸브 열리는 압력과 펌프가 가동되는 압력, 요 압력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맞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이렇게 팽창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벌써 수위 자체가 이렇게 높게 유지가 돼 있는 경우, 뭐 간혹가다 이제 보면 이 저수위 부분을 굉장히 좀 높게 해놓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뭐 우리 급수용 저수조도 보면
뭐 혹시라도 이제 물 떨어질까봐 저수위를 뭐 60~70% 이렇게 막 높게 유지하고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너무 수위를 낮게 했다가 펌프 돌아갈 때 또 물이 떨어지면 펌프가 타버릴까봐 이 저수위를 높게 유지를 해버리면, 그 상태에서 팽창된 물이 밀고 들어오면, 좀만 밀고 들어와도 이제 물이 오버할 상황, 고수위가 걸리니까 드레인 밸브 열려서 물을 계속 버리다가, 그 다음에 어쨌든 펌프가 또 가동돼서 다시 채워줘야 되면 또 그만큼 빼냈기 때문에 다시 또 채워줘야 되다 보면 또 보급수가 들어왔다가 하루 종일 뭐 그런 경우가 좀 가끔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 수위가 적정한지 좀 보고, 요 밸브 열리는 것과 펌프 가동되는 그 운전 범위가 적정한지를 봐서, 본인이 그걸 좀 오르락내리락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잘 모르시면 이제 업체 좀 도움을 좀 받아서 하시면 되겠죠. 공중에 있는 그 밀폐형 팽창 탱크는 저렇고요. 그 급수 쪽에도 팽창 탱크가 있죠. 우리 급수 불사 펌프에도 보면 펌프 옆에 이제 팽창 탱크, 밀폐형 팽창 탱크가 대부분 다 있죠. 이 급수 펌프에 있는 이 팽창 탱크는 팽창 탱크가 아니에요. 이거는 압력 탱크예요. 압력 탱크. 이 급수 불사 펌프에 달려있는 옆에 있는 이 탱크의 용도는, 급수 펌프가 이제 가동이 돼서 어느 정도까지 압을 채워주면 인버터가 이제 이렇게 딱 스톱이 되면서 이제 펌프가 다 세 개가 다 이제 정지를 했어요. 압이 다 찼으니까 그 상태에서 저쪽에서 누가 이제 뭐 수도꼭지를 하나 내렸다든지 손 씻으면서 간단히 뭐 잠깐 열었다든지 아니면 양변기 하나 정도나 뭐 한두 개 정도 내리는 정도의 소량의 물을 사용할 때, 그럼 어쨌든 또 압은 떨어질 텐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인버터가 대응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대수기동하는 펌프에서 펌프가 붙는다든지 이러면, 너무 펌프가 이제 잦은 기동 정지를 하면서 일단 펌프가 돌아오니까 이제 에너지도 많이 낭비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모터의 수명이 현저히 좀 줄어들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모터가 초기에 구동을 할 때, 이제 그 대수제어 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구동부하가 이렇게 확 그 암페어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제 안정화되죠. 인버터 같은 경우에도 너무 낮은 헤르츠로 해서 계속 펌프가 돌다 보면 모터의 발열이 심해져요. 모터 발열이 심해지면, 그렇게 이제 모터의 발열이 심하거나 아니면 잦은 기동 정지를 하면서 이렇게 높은 전류가 흐르면 그때도 그게 과부하가 돼서 또 발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터 건선에 데미지를 주게 돼서 모터 수명, 뭐 예를 들어 10,000시간 쓸 것을 뭐 8,000시간, 9,000시간, 뭐 7,000시간 이렇게 쓴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래서 모터의 수명도 최대한 좀 오래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전기 동력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터 가동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이제 압력 탱크예요. 이 압력 탱크는 자기가 이 압력 탱크 안에 물을 어느 정도 이제 갖고 있다가 그렇게 수도꼭지 한두 개나 양변기 한두 개 내렸을 때 쓰는 물 정도는 여기서 이제 안에 있는 봉이가스의 압으로 밀어서 그 물을 이제 대처를 해주면 펌프가 안 돌아도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급수 불사 펌프에 있는 탱크에는 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죠. 물을 많이 갖고 있어야 그 물을 최대한 밀어주고 그만큼 펌프가 안 돌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탱크의 이제 2차적인 기능은 압력 헌팅을 줄여주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팽창 탱크가 고장나게 되면 가스가 다 빠졌다든지 불에다가 찢어졌다든지 이렇게 되면 펌프가 자주 기동 정지를 하면서 또 압력도 오르락 내리락 하죠. 뭐 고수위 저수위 이런 것도 잘 걸리고 고압저압 알람 같은 것도 자주 뜨고. 저희가 이제 실제 현장에 이제 성능 점검 나갔을 때 자동제어 쪽에 이제 알람 뜬 리스트를 보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급수 불사 펌프 알람이 계속 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꾸 소리가 나니까 자동제어에 이제 알람 그 소리 자체를 이제 죽여놨어요. 그래서 아니 왜 펌프가 이렇게 하루에도 몇십 번씩 이렇게 그 알람이 뜨는데 이 내용저압 알람이에요. 고압저압 알람이고, 고압저압 알람 뜨는 거에 이제 상당수가 그 탱크 안에 있는 봉이가스가 빠지면 이 탱크가 이제 펌프 돌아갈 때 그 쿠션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그 압력 헌팅이 좀 생겨요. 특히 이제 펌프 용량이 클 경우에. 그래서 봉이가스가 좀 다 누설이 돼서 이 탱크가 이제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또 요 인버터 설정할 때 펌프에 기동하고 정지하는 그 압의 갭
차이하고 그 다음에 그 인버터를 끌어올리는 속도 뭐 이런 것들이 또 적절하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고압, 저압, 알람 이런 게 자주 걸리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2차적인 기능이 있어요. 뭐 그 기능이 주가 아니에요. 주는 이렇게 이제 소량의 물을 사용할 때 그거를 펌프가 돌지 않아도 탱크 안에 있는 물로 공급해주기 위한 압력 탱크로서의 용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수 부사 펌프 압력 탱크의 이제 초기 봉합가스 압력은 이것도 이제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업체도 그렇고 뭐 다 제각각이고 뭐 공조 배관하고 똑같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업체는 70%, 어떤 업체는 80%, 어떤 업체는 90%다 제각각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급수 부사 펌프에 설치된 이 팽창 탱크, 이 압력 탱크의 봉합가스 압은 공조 배관보다는 좀 낮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0%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봉합가스 압을 급수 불사 펌프 가동되는 압에 70% 정도 해놓으면 이 밸브를 여는 순간 이쪽 펌프 쪽에서 이제 물이 밀고 들어오겠죠. 물이 밀고 들어오는데 70%니까 물이 뭐 한 절반 이상 밀고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절반 이상 물이 이렇게 이제 밀고 들어오면 안에 있는 공기도 압축이 되니까 서로 균형을 이루는 이 펌프의 공급 압력과 동일해질 때까지 압축이 되다가 이제 더 이상 물이 밀고 들어오진 않을 텐데 그러면 이제 한 절반 이상의 물이 차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그 펌프가 정지했을 때 좀 밀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압을 너무 높게 놓으면 갖고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너무 적어지니까 이 압력 탱크로서의 그 기능을 충분히 못하겠죠. 그만큼 밀어주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펌프가 바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쪽에는 물을 조금 어느 정도 많이 보유하는 쪽으로 가는 게 그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한 70% 정도로 저희가 지금 현장 나가면 그렇게 이제 성능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급탕 배관에도 이제 밀폐형 팽창 탱크가 설치되어 있죠. 급탕 배관에 있는 그 밀폐형 팽창 탱크는 난방 공조 배관에 있는 거랑 용도가 같죠. 급탕수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 팽창을 하게 되면 급탕 배관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흡수하는 역할인데 이게 이제 공조형하고 좀 다른 거는 이 급탕 배관 쪽은 개방계라는 게 조금 다르죠. 뭐 온도 팽창해서 이제 압이 좀 올라가더라도 수도꼭지나 위생기구를 써서 물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 압이 다시 이제 좀 떨어지고 하면서 공조 배관하고는 약간 좀 다른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그 평상시에 정상적인 압력 상태에서 급탕수의 온도가 올라가서 팽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팽창 탱크가 이제 흡수를 해서 급탕 배관의 압이 어느 정도 이상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최대한 이쪽에서 커버를 해주다가 뭐 그래도 어떤 뭐 이쪽 급탕 탱크라든지 이쪽 급탕 계통의 어떤 제어상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압이 온도가 올라가서 과열이 돼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보통은 이 급탕 탱크 위에 안전 밸브가 설치가 돼 있죠. 만약에 이제 급탕 탱크나 저탕 탱크에 없다고 하면 뭐 배관 쪽에 다루면 될 테고요. 그때는 이제 안전 밸브가 개방이 돼야 될 테고요. 물론 그 이전에 누가 수도꼭지 열어서 이제 급탕을 써버리면 압은 다시 떨어지겠지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정상적인 상태보다 압이 낮아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는 급수 불사 펌프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급탕에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는 급수 불사 펌프의 공급 압력하고 같은 압력이죠. 그래서 그거보다 떨어지게 되면 저쪽에서 누가 수도꼭지를 많이 열어서 급탕을 많이 쓰면 압이 떨어질 텐데 그때는 팽창 탱크가 밀어주는 게 아니라 불사 펌프가 그냥 그대로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에 평상시보다 압이 낮아진 부분은 이 급수 불사 펌프에서 이제 급수가 공급이 되면서 압이 낮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탕 쪽에 있는 팽창 탱크의 초기 봉입가스 압력은 급수 불사 펌프의 압력하고 동일하게 하면 되겠죠. 어차피 그거보다 뭐 낮을 필요도 없고, 뭐 높아서는 일단 안 될 테고요. 낮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동일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팽창 탱크를 이제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좀 평상시에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텐데, 일단 팽창 탱크의 그 압력, 봉입가스 압력을 점검하는 요령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팽창 탱크가 이제 연결된 배관 쪽에 차단 밸브가 있죠. 이 차단 밸브가 있고, 이 차단 밸브하고 팽창 탱크 사이에는
드레인 밸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태수 밸브가 없으면 이 압을 측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밸브가 있는 상태에서 먼저 그 배관 쪽에 있는 밸브를 닫아요. 차단 밸브를 닫고 그 다음에 드레인 밸브를 두 번째 개방을 하면 물이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이 팽창 탱크 안에 있던 물하고 이 호스 배관에 있는 팽창관에 있는 물이 이제 다 빠져나가면 요 물이 다 빠져나가고 요 그 블레더나 그 다이아프램 안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요 안에는 탱크에는 순수하게 이제 요 봉기가스의 압만 남아 있겠죠. 그럼 그 압을 봉기가스의 압을 이렇게 이제 그 압력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뭐 우리가 원하는 앞서 얘기한 그런 그 용도에 따른 그런 적정한 압들이 뭐 유지가 되고 있으면 뭐 괜찮은데 만약에 재봤더니 압이 좀 많이 낮아져 압이 제로는 아니고 어느 정도 압이 좀 있더라라고 하면 이제 봉기가스가 센 거고요. 재봤더니 압이 제로가 됐어요. 제로가 돼서 봉기가스는 다 빠진 거잖아요. 봉기가스가 다 빠진 압력이 제로인 경우에는 불에다가 찢어졌는지를 확인을 추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시 요 드레인 밸브를 닫으시고요. 드레인 밸브를 닫고 그 다음에 요 차단 밸브 닫았던 걸 다시 여세요. 그러면 여기 배관에 있는 물이 다시 밀고 들어오겠죠. 그럼 배관에 있는 물이 이제 이쪽으로 팽창 탱크 쪽으로 이제 밀고 들어왔는데 그때 요 공기를 주입하는 요 공기 주입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죠. 뭐 대체적으로 여기 이제 우리 그 자전거 타이어에 있는 부시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그 부시를 이렇게 드라이버 안에 이거 가지고 누르면 바람이 원래는 이제 칙 하고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그때 물이 나오게 되면 블레더까지가 찢어진 거죠. 왜냐면 이제 물이 이렇게 밀고 들어왔는데 그 물이 이 블레더가 찢어져서 이쪽 공기 영역까지 넘어와서 공기 영역을 통해서 지금 공기 주입구로 밖으로 이렇게 새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 주입구에서 물이 나오면 이 블레더까지 다 찢어진 거예요. 이 안에 압이 이렇게 쟀을 때 제로이고 다시 물을 넣었을 때 이 공기 주입구에서 이제 물이 나오면 블레더도 찢어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뭐 밸브가 있는 경우는 이제 밸브 열어서 물 나오면 그 물이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압이 적정하지 않으면 이제 압력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압이 팽창 탱크의 압력이 높으면 공기 주입구에서 봉기가스를 그냥 빼버리면 되겠죠. 밸브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밸브를 열어서 이제 그 에어를 그냥 빼버려서 필요한 데까지 낮추면 되고, 뭐, 이렇게 부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그 드라이버나 이걸 가지고 압을 어느 정도 빼고서 압을 다시 측정해서 원하는 압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성능 점검을 할 때 뭐 이렇게 재봤더니, 그, 봉기가스의 압이 배관 쪽의 압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거예요. 그 배관보다 봉기가스 압이 높으면 그쪽으로 물이 하나도 못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팽창 탱크로서 기능을 못 하겠죠. 그래서 적정한 압력까지 저희가 이렇게 빼서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 담아드리기도 하는데, 이제 가스가 만약에 이제 낮으면 그 봉입된 그 가스의 압력이 낮으면 압축 공기라든지 질소가스를 추가로 봉입을 해야 되겠죠. 현장에 이제 높은 우리가 원하는 압력까지 그 압축 공기를 넣어줄 수 있는 컴프레셔가 있으면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그 공급을 해주면 될 테고요. 뭐 그것도 없고 좀 마땅치 않다 그러면 이제 에어컨 하시는 분들 뭐 에어컨 수리하실 일이 있으면 에어컨 업체 왔을 때 에어컨 업체들은 이제 보통 그 질소 압을 기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질소를 갖고 다니니까 그 질소 가지고 이제 그 좀 주입을 해달라고 하면 뭐 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런 그 압력계가 만약에 팽창 탱크에 달려있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압을 재는 조그만한 게이지, 그 뭐 타이어 압력 게이지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런 거 하나 뭐 현장에 구비하시고 있는 게 좋겠죠. 가격도 얼마 하진 않아요. 뭐 싸면 한 15,000원, 뭐 비싸봤자 한 2만원, 3만원을 안 넘어가니까 뭐 적정한 거 사서 이렇게 평상시에 좀 재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팽창 탱크를 어쨌든 고장 났거나 교체하거나 아니면 새로 이제 건설사에서 그 설치를 하고 할 때 좀 권장하고 싶은 사항은 일단은 압력 탱크가 팽창 탱크 본체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으로 좀 구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압력계가 없다 보니까 이게 압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평상시에 좀 알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 체크해보기도 좀 어렵고. 저도 이제 건설사에 있을 때 이 압력계를 설치하라고 이제 팽창탱크 업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팽창탱크에 압력계가 붙여 나오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붙여서 나오는 업체보다 안 붙여서 나오는 업체들이 더 많아요. 압력계 뭐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이거를 안 붙이는데 압력 탱크인데 팽창 탱크인데 압이 걸려있는 탱크인데 압력계 없다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 자동차에 속도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압력계가 설치된 제품으로 구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압력계가 없는 거는 제품을 제대로 만든 제품이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기주입구가 밸브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좀 반드시 구매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저희가 현장 가서 그 압력을 측정을 해보면 뭐 어찌됐든 현장에 그 압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 빠져 있는 경우가 공기가 본가스가 누설된 경우가 60-70% 이상 돼요.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부시 타입으로 되어 있는 팽창 탱크예요. 밸브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잘 안 빠져요. 물론 요 밸브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 팽창 탱크도 요 밑에는 이제 부시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요 밸브가 1차적으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요 밸브만 잘 닫아놓으면 괜찮은데 간혹 요 삼방 밸브를 보통 업체들이 많이 써요. 그냥 위에도 그냥 그 볼밸브 밑에 볼밸브이라면 좋을 텐데 뭐 이것도 이제 밸브를 하나 아끼려고 그랬는지 하여간 삼방 밸브를 써놓다 보니까 삼방 밸브의 개방을 정확하게 이렇게 압력계 쪽으로 해놓지 않고 살짝 이쪽 부시 쪽으로 밀려있다 보면 요 탱크도 이제 부시 쪽으로 슬슬 좀 빠지는 사례가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 이제 자전거도 보면 자전거 뭐 전혀 빵꾸 안 나도 2년 3년 가만히 냅둬도 안 타면 점점 요 부시에서 바람이 슬슬 새서 타이어에 바람 빠지잖아요. 결국은 또 이제 몇 년 지나면 다시 바람 넣어주고 하듯이 결국 밀폐형 팽창 탱크에서 안에 봉기가스가 빠지는 원인은 뭐 본체 뭐 용접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누설이 되면 그거야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그 부시를 썼기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굳이 부시를 쓸 필요가 없는 물건이죠. 이거는 뭐 그냥 한번 필요한 만큼 딱 세팅해 놓으면 그만인데 이걸 뭐 굳이 부시를 넣어서 뭐 체크밸브 기능처럼 이런 기능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냥 밸브 달아서 필요한 만큼 압 넣고 그냥 밸브 딱 닫아버리면 뭐 누가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압이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이게 부시 때문에 이 봉기가스가 빠지는 원인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밸브 타입으로 되어 있는 팽창 탱크를 반드시 사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압력계가 달린 뭐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이런 제품 사시면 좋겠죠. 뭐 그리고 이제 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용도에 맞춰서 공조용이냐 급탕용이냐 급수펌프용이냐 맞춰서 이렇게 발주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건물도 보면 이제 저층부, 고층부, 중층부 이런 거 많죠. 건설사 직원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건설사 직원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 팽창탱크 발주를 낼 때 고층부는 얼마를 해오세요, 중층부는 얼마를 해오시고, 저층부는 얼마를 해오시고, 급탕용은 얼마를 해오라고 다 그 압력 기준들을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업체한테 안 주면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추정해서 해오거나 뭐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뭐 귀찮으면 그냥 뭐 제일 높은 압력 기준으로 그냥 다 맞춰버리거나 이렇게 해오실 수가 있죠. 실제 그런 경우도 몇 번 봤어요. 하여간 제일 높은 쪽의 압력으로 다, 뭐, 저층부인데도 팽창탱크가 10kg 넘게 세팅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이제 가끔 볼 때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맥락 없이 처음부터 설치한 경우들도 이제 꽤 있기 때문에, 뭐, 발주할 때 이제 압력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장비마다 다 이렇게 찍어서 그렇게 발주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은 그 팽창탱크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